거기에 주지사 또 거기에 그 정부 관계자들 다 와서 당신이 있는 그 지역에 그 소외된 그 시골의 아이들이 쓴 책이 이렇게 나왔다 하면서 이런 전시를 여는 거죠. 정부 측에서도 또 많이 도와주고,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우간다 저 아이는 이제 소년병에 대한 그 스토리를 쓴 아이인데 저렇게 상도 주고, 또 그 책들을 다른 아이들이 또 읽게 하는 거예요.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스토리는 멕시코에 가져가서 읽게 하고, 멕시코의 스토리는 인도에 가서 읽게 하고, 인도에 있는 스토리는 또 한국에 가져가서 읽게 하고, 네, 이런 식으로 체계화하고, 또 가나에 있는 이 아이들의 또 스토리를 또 이렇게 모아서 미국에 있는 학교에다가 아이들한테 주면서 이게 가나에서 온 스토리야. 이 스토리로 너희들이 한번 책을 디자인해봐. 그 이 아이들이 이 수업 시간에 가나가 어디에 있는지, 거기는 뭘 먹는지, 어떤 문화가 있는지 너무나도 공부할 게 많잖아요. 그 책을 디자인하려면. 이게 진정한 수업인 거예요. 뭐 세계 시민이 뭔데, 뭐 한국에서 이런 걸 봤어요. 제가 세계 시민 교육 그 책자를 봤는데 세계 시민이란 정의가 이렇게 막 나오고 막 이래요. 아, 이게 세계 시민 교육인가? 저녁에도 그래서 아, 그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세계 시민은 이렇게 보여줘야 돼요. 이런 게 있어. 이런 아이들이 저렇게 살고 있어. 왜 저 아이들은 저렇게 힘들고, 왜 먹을 게 없어, 왜 물이 없어, 왜 저런 어려움을 겪고, 이런 것들을 직접 이런 스토리를 통해서 읽게 하고 참여하게 하고, 이 아이들이 상당히 뿌듯해하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전시를 하고 펀드레이징까지 했어요. 자기들. 그 펀드레이징을 하려면 그 오르가나이즈도 해야 되고, 그 플래닝도 해야 되고, 또 광고도 해야 되고,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런 거 하나가 사실 너무나도 귀한 교육의 경험이다라는 거죠. 그 펀드레이징을 하면 그 돈을 가지고 다시 저 아이들한테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다 뿌듯한 거죠. 서로가 뿌듯한 거예요. 그 가나에 있는,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도 너무 기뻐하고, 또 미국에서 학교에서 이런 거를 참여하는 아이들도 너무 기뻐하고, 예. 그래서 지금 월드 리더라고 하는 그런 단체하고 저희가 같이 협력 관계를 갖고 있는데, 저희 스토리들을 여기다 주면 여기서는 이거를 전 세계 또 다른 아이들한테 거의 600만 명의 어린이들에게 보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1001 스토리라는 이 프로젝트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전 세계 아이들이 서로 이해하고 알고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인 거죠. 뭐 아마존에서도 이런 책을 또 구입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른 나라에만 했겠습니까? 한국도 했죠. 한국에 가서 전 세계 스토리들을 갖고 가서 이 아이들한테 주고서 읽어보라고 하고, 너희들은 또 스토리가 없니? 했더니 한국의 아이들이 교수님 제가 그 티칭이 아니라 코칭이다라는 책을 읽어봤는데요. 저희도 이거 할래요. 그래? 제가 왜 하지 말라고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그런 그룹을 만들어서 그 이주 노동자 있죠. 한국에. 외국인 노동자 자녀들이 겪는 고충에 대한 그런 스토리들을 이게 이제 저한테 오는 이메일이에요. 책을 읽고서 뭐 불평등 이런 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저희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메일을 저한테 보내갖고 제가 해보라고 해서 이 아이가 있는데 얘가 탈북자의 이제 아이인데 중국에서 참 힘들게 많이 방황을 하다가 어떻게 한국에 오게 됐는데, 한국에서 이제 상당히 불링을 당하고 뭐 이런 것들 이제 어떻게 해서 용서를 하게 되고 잘 적응하게 되는 그런 스토리예요. 그 한국의 아이들이 이 스토리를 만들어가지고 그림도 그리고 책도 디자인해서 책도 나왔죠. 이런 게 저는 진정한 수업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바로 교육의 어떤 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글로벌, 그 세계 시민으로 키우려면 정말 세계 현실에 대해서 직시하게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전 세계 지금 보면 지금 이 시간에도 아이들이 노동에 착취된 부분도 있고, 이런 소년병도 있고, 네, 그리고 뭐 이렇게 루안다 학살 사건이 일어나는 그런 것들,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뉴스에 안 나온다고 해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뭐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에는 뭐 폭격도 일어나고, 또 저쪽에서 이스라엘에서는 폭탄이 떨어지는 걸 구경하고 있는 것 보면 제가 속이 끓어요. 어떻게 저걸 구경하지? 저게 무슨 폭죽 쏘는 것도 아니고, 거기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상처를 받고 다치고 있는데, 그 팔레스타인에 제가 가서 직접 찍은 사진인데, 이 사진에 보면 뭔가 이상한 게 있지 않아요? 뭔가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폭탄이 떨어지고 있죠. 근데 미술 시간에 아이들이 그림 그린 게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이거 보면서 제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얼마나 슬퍼요. 조그만 아이들이 미술 시간에 즐겁고 기쁘고 평화롭고 이런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이 그리는 게 폭탄 터지고 우리 집이 뭐 무너져가지고 우리 아빠가 돌아가시고 뭐 이런 스토리들 너무 많아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그래서 이런 스토리들을 또 모아가지고 책으로 만들어서 다른 나라 아이들한테 전달을 해주는 거죠. 그래야 아이들이 세계가 어떤가 그리고 현실이 어떤가를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똑똑한데 컴패션이 없다면 정말 위험한 거예요. 아무리 스탠포드, 하버드 뭐 졸업해갖고 공부 잘하고 서울대 뭐 다 그랬는데 컴패션이 전혀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들이 더 위험해요. 그 루안다 제노사이드가 일어났을 때 그 제노사이드를 일으킨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상당한 교육 수준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도 고위직으로 올라가는데 컴패션이 전혀 없어. 근데 다 출신 좋고 학력 좋아.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더 위험한 일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우리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텔리전스만 가지고는 이 사회에서 너무나도 위험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교육 중에 궁극적인 어떤 목표는 아이들이 컴패션 있는 그런 학생으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코치들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책들을 많이 권합니다. 뭐 Thousand Hills라든지 뭐 아프리카가 왜 지금 저렇게 돼 있는지 뭐 미국의 정책과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뭐 이런 책들을 아이들한테 항상 읽게 해요.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저한테 이메일 보내가지고 뭐 제가 뭐 도와드릴 게 있을까요? 그러면 제가 이래요. 이 책들을 좀 읽고서 서머리를 한번 먼저 보내봐. 그럼 내가 서머리를 꼭 판단을 하겠어. 그럼 아이들이 되게 열심히 읽어가지고 저한테 이제 제가 이 책을 읽었더니 이런 거를 배웠습니다. 이러면서 그렇게 답장을 서머리를 잘하는 아이들은 제가 인턴으로 뭔가를 하나 주고 근데 뭐 이런 거 읽으라 할 때 읽지도 않아. 그럼 제가 뭐 안 하죠. 이제 도움이 필요 없죠. 레이첼 콜이라는 이런 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이 학생이 팔레스타인에서 저 이스라엘 군인들이 막 병원이나 그 약국을 막 불도저로 밀어서 없애버리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저 학생이 그걸 막았어요. 메가폰을 하고 이 병원을 무너뜨리지 마세요. 이 약국을 없애지 마세요. 막 그랬는데 저 아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네? 저 불도저에 깔려서 죽었어요. 근데 이게 큰 뉴스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큰 뉴스가 안 됐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이게 22살인가? 3살 때 저랬는데 저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이 아이가 그 한 비디오가 있는데 이게 플레이가 될까요? 플레이가 안 되네. 이 플레이를 해주실 수 있어요? 비디오? 초등학교 5학년 때 이 아이가 이거를 녹화한 거예요. 2003년에 그 사고였었고 그냥 그 까만 데를 누르면 플레이가 될 것 같은데 안 되나요? 그냥 누르시면 돼요. 클릭. 안 돼요. 그러면 네, 할 수 없죠. 나중에 레이첼 콜이라는 이 여학생을 한번 구글에 찾아보세요. 이런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초등학교 5학년 때 저런 녹화를 했는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좀 감동적인 그런 비디오예요. 그래서 세계 시민이라는 게 내 거, 우리 사람만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세계 시민이라는 것은 세계를 내 가족으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 거를 고집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저는 아이들이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컴패션을 갖지 않았다는 거는 하나도 배운 게 없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컴패션을 갖지 않았다는 거는 하나도 배운 게 없다. 네.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로봇 손을 만드는 걸 프로젝트를 했어요. 아빠하고 같이.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이 손이 손가락이 없이 태어났다든지 이게 디포럼돼서 태어난 아이들을 위해서 저런 로봇 손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해갖고 전 세계에 이렇게 이 아이처럼 저렇게 손이 없이 태어난 아이들한테 저런 손을 만들어주는 걸 3D 프린터로 해서 만들어주는 이런 프로젝트를 했는데 전 세계 수천 명의 아이들에게 저걸 보급했어요. 그리고 재단도 만들었어요. 오셨어요? 지금 요 비디오가 안 나와서 그런데 비디오를 잠깐 플레이 할 수 있을까요? 레이첼 콜이라는 여학생이 초등학교 5학년 때 만든 비디오예요. 초등학교 5학년 때. 플레이, 그 안에 지금 들어있는데. 안 되나요? 쉽지 않네요. 안 되면 그냥 유튜브로 해도 되고 거기 링크 있는 안 되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넘어가죠. 네. 여기 있네. 처음부터. 이게 레이첼 코리 이스라엘 불도저에 깔려서 죽은 아이예요. 근데 처음부터 5학년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이 아이가 이런 비디오를 찍었어요. 완전 처음으로 걸려서 한번 플레이를 해주실까요? 안 돼요? 안 가죠? 쉽지 않네요. Children everywhere are suffering, and because 40,000 people die each day from hunger. I'm here because those people are mostly children. We have got to understand that the poor are all around us and we're ignoring them. We have got to understand that these deaths are preventable. We have got to understand that people in third world countries think and care and smile and cry just like us. We have got to understand that they are us, we are them. My dream is to stop hunger by the year 2000. My dream is to give the poor a chance. My dream is to save the 40,000 people who die each day. My dream can and will come true if we all look into the future and see the light that shines there. 네, 거기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떻게 수업을 받았고 어떤 선생님이 코치를 해주셨는데 저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We are them, they are us 라는 생각을 하게 됐을까. 상당한 교육을 잘 받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네, 저런 아이들이 저희 주위에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다음 페이지를 그냥 넘기겠습니다. 예. 그래서 컴패션이 없으면 정말 학교에서 배운 게 하나도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요. 제가 그 비디오를 보여드렸고 또 이 아이처럼 다른 아이들에 대한 컴패션이 있으니까 저런 프로젝트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프로젝트 하면서 배울 수 있는 게 너무 많죠. 예. 그리고 저렇게 손이 없이 태어난 아이들을 위해서 저런 로봇 손도 만들어주고 전 세계에 수천 명의 아이들에게 저런 걸 제작해가지고 전달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대단한 학생이다. 네, 대단한 어린이다라는 생각이고요. 혹시 잭 안드레카라는 학생 아세요? 아시는 분? 몇 분 계시네요.
잭 안드레카라는 이 아이는 15살 때, 14살 때 그 친척 중에 한 명이 췌장암으로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걸 보고서 왜 의학이 이렇게 발달됐는데 췌장암을 미리 알아내지 못했을까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한 친구고, 그리고 전 그 미국에 200개가 넘는 그 의과대학 교수님들한테 편지를 했어요. 이렇게 하면 췌장암을 조기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교수님들이 14살짜리가 무슨 이메일을 보내고 내가 바빠 죽겠는데 라고 했대요. 근데 딱 한 명, 존스 홉킨스의 그 교수님이 우리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 아이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집중을 한 거죠. 공부를 하고 해서 특허까지 냈어요. 특허까지 내고 지금 이 친구는요 여기저기서 기조 강연하고 돌아다녀요. 근데 이 친구 지금 어디 있는지 아세요? 스탠포드 학생이에요. 스탠포드 학생으로 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런 친구 정말 대단한 친구 같아요. 근데 이런 친구들 많아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남을 생각하고 나만 내 거 우리 거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남의 아픔, 남의 고충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컴패션을 갖고 있는 그런 아이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 방법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한글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소재는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타라라는 친구는 교육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졌고, 그 다음에 그 빈민가 아이들, 특히 여자 아이들이 그 과학에 대한 관심을 갖기를 너무 원해서 그런 쪽으로 프로젝트를 하고 싶었는데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가서 제가 이거를 하려고 하는데 좀 도움을 주시겠습니까? 근데 다 노. 네가 뭘 해? 네가 말도 안 돼. 이 아이가 나중에 막 내가 그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 내가 좀 모자란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머리가 빠지고 살이 빠지고 우울증에 걸리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59회까지 그랬어요. 59회까지 계속 노만 듣다가 60회 때 $14 million 투자를 받았어요. $14 million. 60회 때. 이 학생이 59회 하고 그냥 포기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리 없었겠죠. 근데 60회 때 투자를 받았어요. $14 million. 그것도 1.4가 아니라 $14 million 투자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 NGO를 만들어가지고 빈민 지역의 여자아이들의 과학을 가르쳐서 아이들이 사이언스 엔지니어가 되게끔 하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는 친구인데, 그리고 이 친구를 제가 만나고 난 다음부터 학생들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뭐 이거 하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60번 한번 실패해봤어? 60번 실패 안 해봤어? 그럼 너 안 할 거야 아직. 60번 실패했는데 안 되면 그때 와.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직 60번 하면 몰랐다고 계속 물어보고 계속 방법을 찾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그렇게 자꾸 실패하고 다들 노 하는데 이거 계속 해야 돼요. 그러면 그러세요. 너 60번 해봤어? 안 해봤으면 아직 안 한 거야. 그런 말씀을 드리면 되고요. 그래서 이 어린 학생이 계속해서 질문하지 않으면 그런 학생은 제가 볼 때는 연료 없는 비행기 같아요. 연료 없는 비행기. 왜냐? 끊임없는 질문은 연료예요. 인생을 앞으로 나가게 하고 높이 날아가 멀리 날아가게 할 수 있는 연료는 바로 질문이다. 끊임없는 질문을 통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바로 인생이다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가장 혁신적으로 잘 활용하고 있는 데가 구글이에요. 구글. 여러분 구글 아시죠? 구글이 어디서 나왔어요? 구글의 원래 주소가 뭐였을까요? 구글닷컴이죠. 지금은 원래 구글의 주소가 뭔지 아세요? 네? 고글? 구글의 주소가요 원래 잘 들으세요. google.stanford.edu 원래 주소가 google.stanford.edu였어요. 여러분 야후의 원래 주소는 뭐였을까요? 그럼 yahoo.stanford.edu였어요. 그게 원래 애들이 학교에서 하던 프로젝트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구글에서는 그 전 직원들에게 질문을 마음대로 하는 거를 너무 그 문화로 만들었어요. 우리의 기업 문화는
모든 직원들이 질문을 자유롭게 해라. 질문을 자유롭게 하면서 질문을 서로 평가하고 서로 평가해서 질문들이 이제 위에 그 좋아요가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럼 CEO가 그 질문을 답해줘요. 너무 멋있는 문화죠. 제가 그래서 이러니까 이 질문을 하는 문화는 항상 혁신을 지켜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혁신을 계속 하려면 질문을 많이 해야 돼요. 조직으로서, 개인으로서, 기업으로서도. 여러분들 낙스, 이 조직도 계속 혁신하고 앞으로 나가려면 끊임없는 질문을 할 수 있는 문화가 돼야 돼요. 이사장님께서 자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네 하고 다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질문을 계속 해야 돼요. 계속해서 질문을 하면서 고칠 점은 없는지, 더 잘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어떤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없는지 계속 끊임없는 질문을 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거는 그 참여자하는 한 분들이 만들 수 있는 문화가 아니에요. 위에서 해줘야 돼요. 조직의 장으로서 그 질문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근데 제가 이 질문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서 시작한 프로젝트가 스마일이에요. 이게 질문 시스템이거든요. 스마일의 주소는 뭘까요? smile.stanford.edu. 너무 쉽죠? smile.stanford.edu.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이 주소를.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 질문 시스템을 갖고 제가 학교에서도 또 기업에서도 많은 데서 이 질문을 하는 문화를 만들려고 했는데 삼성이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갖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삼성하고 이걸 했는데 여기 삼성에서 오신 분 안 계시죠? LG 있어요? LG하고는 아직 안 했어요. 삼성하고 이걸 하니까 삼성의 그 부장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질문 시스템 너무 좋고요. 질문 많이 나와서 좋은데요. 거기다 그 이름은 안 넣으면 안 되나요? 그러시죠. 질문은 좋은데 이름을 넣으니까 불편하시대. 그게 문화 차이예요. 그게 바로 문화 차이. 질문을 편하게 못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괜히 이 질문했다가 뭐 불이익을 당할까? 이걸 질문이라고 하냐? 너 이것도 몰라? 그러면 이제 너 이제 잘렸어. 뭐 이럴까 봐 겁나서 질문을 못 하겠대요. 이 문화를 바꿀 수가 없을까?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초등학교와 한국에서 이 스마일 프로젝트를 초등학교에서 하면 참 잘 돼요. 아이들이 질문을 막 하고. 근데 제가 이거를 고등학교쯤 대학교에 가서 하잖아요. 질문을 안 해요. 제가 이름이 안 나오면 할게요. 그래요. 그게 바로 문화 차이. 제가 이걸 다른 나라에서는 전혀 문제 없어요. 근데 이 아시아 국가, 특히 한국에 가서 이 프로젝트를 하면 이게 너무 좋긴 한데 이름이 안 나오면 하겠는데 이런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되나? 이 문화 차이 때문에 혁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슬픈 이야기예요. 정말 슬픈 이야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될지 한번 여러분 같이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면 너무나 좋은 거예요. 많은 질문을 할수록 배움이 있고 변화가 있는 거고 혁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 참 얼마 전에 이런 질문 많이 했잖아요. 이게 나라냐?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했죠. 근데 그런 질문 안 하면 안 되죠. 이게 나라야? 이게 정의로운 사회야? 이게 합리적인 사회야? 이런 질문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합리적인 사회, 정의로운 사회는 오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프로젝트를 개발도상국에 많이 합니다. 뭐 조르단, 뭐 탄자니아, 뭐 인도, 뭐 여러 나라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국제협력단체들하고 같이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아이들이 질문들을 많이 하게 하는 거예요. 문화를 바꾸는 수업이에요, 이게. 한국에서도 하고, 미국에서도 하고. 그럼 아이들이 뭐 그림을 그려서 질문을 올리고, 뭐 텍스트를 그냥 쳐서 질문을 올리기도 하고. 이거 한국에서 유난의 가족은 4명입니다. 소풍을 와서 가족들이 유부초밥 28개를 똑같이 나누어 먹으려고 합니다. 한 명당 몇 개를 먹을까요?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학교 학생이 한 질문이에요. 외교관이 되기를 소망하는 학생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막 그 아이들끼리 막 질문에 대해서 토론을 해요. 이건 이렇습니다. 저건 저렇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세계 시민 의식의 기본은 누구에 대한 고정관념은 존재합니다. 막 중학생들이 이런 걸 하면서 제가 뿌듯했어요. 야, 우리나라의 중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하고 서로 토론을 하고 너무나 아름답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우리 그 북가주
교사분들께서 이게 또 우리 워크샵 한번 했잖아요. 그죠? 이때 여기 사진 나오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네, 여기 몇 분 계시죠? 이게 재밌었어요? 네. 이게 스마일 하면서 핸즈온 액티비티도 하면서 여기서 한글 교육에 대한 이해도 되고 과학 교육도 되고 뭐 여러 가지 교육이 융합된 그런 교육이고 또 이게 핸즈온 액티비티니까 재밌고 그래서 이런 수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생각만 조금만 바꾸면 얼마든지 재밌게 수업을 할 수 있고 혁신적인 그런 수업 방식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북클럽도 제가 운영을 했어요. 학생들에게 책을 읽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하고 그 다운산 히어스라고 루안다에 대한 그 스토리인데 그거를 학생들이 한국 학생들이 읽고서 이제 막 질문하게 한 거예요. 그 질문을 하면서 대답도 하고 그다음에 여기다 제가 한 게 뭐였냐면 루안다의 그 한 사람을 여기에 가서 머더레이트를 하게 했대요. 제가 볼 때는 이 학생들은 한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뭐 이렇게 퍼져 있었지만 루안다 사람이 여기 들어와서 직접 루안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같이 토론하고 하는 그런 걸 보면서 내가 볼 때는 이게 시민교육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글로벌 에듀케이션의 한 이해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한국에서 이렇게 학생들이 잭 안드레카 사례를 보고 무슨 질문이 떠올랐나요? 뭐 이런 질문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잭 안드레카가 뭘 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뭘 특허를 냈는지 너무나도 궁금할 게 많다는 거죠. 그 질문 속에서 배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디오피아에서 이 프로젝트를 제가 했는데 처음에 질문을 하라고 하니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 이태리가 이디오피아를 공격한 적이 있거든요. 그게 몇 년도인가요? 이런 거 시험에 나오죠. 이런 거 시험에 나와요. 근데 이제 제가 더 가치 있는 질문, 더 상위적 질문이 뭔지를 계속 제가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한 6개월 있다가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우리 헌법에 여성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조항들이 있습니까? 우리 헌법이 여성들의 인권을 보장합니까? 이런 질문들을 해요. 이거 시험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이런 질문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엄청 중요하죠. 이런 아이들이 이런 질문을 하면서 성장을 하고 학교를 다니고 사회에 진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회가 달라지죠. 이 프로젝트, 이 질문 프로젝트가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하고 유치할 수도 있어요. 뭐 질문하라 그래. 귀찮게. 그냥 중요한 포인트만 알려주면 빨리 외워갖고 시험 보는데. 근데 그런 수업보다 이런 질문을 통해서 수업을 하게 되면 그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것도 되고 자기 사회를 바꿀 수도 있는 거고 나라를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스마일 프로젝트가 UN에서 혁신적인 그런 수업 그 모델이다라고 이렇게 선정받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제 결론은 이거였다. 질문이 없으면 배움도 없다. 질문이 없으면 변화도 없다. 질문이 없으면 혁신도 없다. 딱 그러면 개인으로서, 조직으로서, 기업으로서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내 개인적으로 질문을 내가 항상 많이 하고 있는 거. 우리 조직으로서 우리가 항상 질문하는 조직인가? 우리 기업으로서 항상 혁신을 노력하는 질문하는 그런 기업인가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길 가다가 엄마 왜 하늘은 파래? 뭐라 그래? 별걸 다 물어봐? 그걸 질문이라고 하냐? 하늘이 원래 파랗지.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아이는 원래 하늘은 파랗구나. 엄마, 근데 인도에 어디 시골 쪽에서 어떤 남자가 여자를 막 때려. 엄마, 저 남자는 여자를 왜 막 때려? 근데 만약에 원래 맞아야 돼. 그랬다고 해봐요. 그 아이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원래 그렇구나. 이게 나라야? 원래 그래 나라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가 변화가 있겠어요? 혁신이 있겠어요? 없죠. 그거예요. 질문이 없으면 배움도 없고 변화도 없고 혁신도 없다. 그래서 그럼 뭐 제가 돌아다니면서 막 이런 일만 하느냐? 제가 하는 일들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앞으로 교육을 바꾸려고 마음을 먹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뭐 SAT 시험 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SAT에 제가 가갖고 야 너네들 이거 평가하는 거 다 받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21세기 역량 있는 아이들을 뽑아낼 수 없어. 읽고서 질문을 얼마나 잘하는지를 평가해. 그런 걸 제가 제안을 하고 있어요. SAT, 뭐 ACT 이런 데다
질문을 잘하는지 안 하는지 못하는 걸 보고 그 아이의 역량을 평가해야지 답만 잘하는 걸 가지고 역량을 평가하는 거 그거는 교육이 아니야. 네, 그래서 제가 그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아티클을 읽고서 질문을 하면 제가 또 인공지능을 좀 하잖아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그 질문을 평가하는 거예요. 이 아이의 질문은 너무나도 뭐 좋고 상위적인 그런 질문이다라고 평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 거를 지금 프로젝트를 만들고 있고 또 이렇게 키워드 몇 개만 주시면 질문을 자동으로 생성해서 주는 그런 시스템도 만들고 있고 여러 그 단계별 질문도 자동으로 만들어줘서 내 질문과 기계가 생각한 질문하고 비교도 해볼 수 있고 네, 그런 질문. 그 다음에 스탠포드 스마일이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건 이제 대화형. 이것도 비디오인데 시간 너무 많이 갈까봐 이거는 제가 플레이 안 할게요. 나중에 이 제 슬라이드를 모두에게 공유해 주세요. 그러면 집에 가서 비디오도 돌려볼 수 있고 파워포인트도 한번 다시 볼 수 있게 이 파워포인트를 모두에게 공유해 주세요. 그럼 이걸 이제 얘기를 말로 하면서 평가해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로봇하고 얘기하는 건데 아직은 초보 단계이지만 아마 이게 상당히 빨리 이제 발전할 거예요. 근데 이게 기술적인 내용인데 이게 제가 기계한테 질문을 던졌는데 기계가 이 프로세스를 빨리 해가지고 저한테 답을 해줘야지 제가 뭐 계속 기다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줄이는 게 사실 그게 이제 엔지니어링의 핵심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로봇가 빨리 내 말을 이해하고 빨리 대답을 해줄 수 있을까? 네, 그런 거를 이제 만드는 게 사실 혁신적인 일이고 아마 한 내년 말 정도 되면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뭐 방탄소년의 누구가 이 화면에 나와. 똑같은 생겼고 똑같은 말을 해. 똑같은 음성이야. 그 아이하고 얘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금방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질문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사회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아마 그런 AI가 어떻게 보면 이런 대화 상대가 돼줄 수 있는 그래서 뭐 너 과학에 대해서 알고 싶어? 뭐 비행기가 어떻게 뜨는지 알고 싶어? 뭐 얘기해보자. 뭐 그런 식으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이 아마 나올 거예요. 금방. 지금도 이미 그런 게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내가 원하는 그 목소리와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지. 지금은 좀 기계적인 소리고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겠고 하지만 그런 시스템들이 금방 나올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그럼 우리 선생님들은 뭐 해요 이제? 근데 제가 볼 때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가르치지 않을 거죠. 코칭할 거죠. 괜찮아요. 기계는 코칭하기 힘들어요. 가르치는 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코칭이라는 건 지혜를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코칭한다는 거는 지혜를 전달하는 거지 지식을 전달하는 건 아니에요. 인공지능 시대에는 지식 전달은 기계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기계는 지혜를 전달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인공지능이 그 자연 언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그 기술적인 문제가 뭐냐면 이 문장을 그대로 literally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기계가. 예를 들어가지고 뭐 really 하고 really 이 구분을 못해요. 기계는. 우리가 하잖아요.